대한민국의 독자적인 기술로 탄생한 최신형 전투기가 양산에 착수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무한한 둥지를 느끼지 않을 수 없는데요. 먼저 관련 뉴스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방위사업청은 오늘 경남 사천시 소재 한국항공우주산업개발센터에서 KF-21 양산 착수회의를 개최했습니다. KF-21 제작사인 카이는 양산 1호기 조립 시작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고 국내 개발된 최첨단 자동화 설비를 회의 참석자들에게 공개했습니다. 미 공군 시험비행 조종사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국산 항공기 시험비행을 했습니다. 특히 미 공군 시험비행 학교장이 직접 52전대를 찾아 국산 항공기를 시험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잭 해리슨입니다. 나이는 올해 47살이고 현재 공군 대령으로 미 국방부 소속입니다. 제가 태어난 조국인 미국을 위해 나라를 지키며 하늘을 나는 것이 제 일이자 삶입니다. 저희 공군에는 미국의 최신 전투기들을 기종별로 모두 운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중 미국 최신형 전투기인 F-35 라이트닝이라는 다목적 스텔스 전투기 기종을 공군 정예부대와 함께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특수항공부대 대대장이에요. 저희 공군대원들이 대부분 그런 것처럼 저 역시 어릴 때부터 하늘을 엄청 동경했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을 보면 항상 가슴이 두근두근 흥분되고 뛰었죠. 대학에 들어가서도 그 꿈을 놓지 않았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저는 항공우주공학을 전공했답니다. 그때 사라라는 이름을 가진 지금의 와이프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반쪽이죠. 그녀는 한국계 미국인이었어요. 사라의 외할머니께서 한국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라를 통해 한국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죠. 사라 외할머니께서 들려주신 한국 이야기는 저 같은 평범한 미국인에게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할머니의 기억 속 한국은 한반도 전쟁 직후의 1950년대 초중반의 모습이었거든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가난하고 힘든 나라였다고 하셨어요. 오랜 전쟁으로 온 나라의 모든 도시와 시골이 쑥대밭이 되어버렸고 국가시설, 산업시설은 물론이고 당장 사람이 먹을 것조차 없는 완전 황무지가 되어버렸던 거죠. 당시 미국에서 저희 할아버지는 캐딜락을 타고 멋진 주택에 풍요롭게 살던 시절인데 말이죠. 사라는 한국인 외할머니의 피를 이어받아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우리는 대학 시절 우연히 만났습니다. 여느 한국인 유학생들이 그러하듯 그녀의 지혜와 끈기에 제가 반해버렸어요. 사라와 저는 공부도 연애도 모두 열심히 했고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꿈을 이루어 미 공군에 들어갔어요. 사라도 제 선택을 전적으로 지지해 주었죠. 그녀의 응원이 제 인생에 항상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미 공군에서 저는 다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특히 각종 신형 전투기들이 개발될 때마다 테스트 파일럿으로 일한 게 큰 도움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세계 우방국들의 다양한 전투기 개발에도 테스트 파일럿 요청이 오더군요. 이건 저에겐 정말 소중하면서도 흥미진진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때마다 느꼈죠. 전투기를 만드는 건 최첨단 기술과 오랜 시행착오로 쌓인 비싼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요. 이건 단순히 작은 비행기를 만드는 것과는 전혀 또 다른 차원의 일이에요. 그 나라의 모든 최신 기술력이 집약되어야만 시도해볼 수 있죠. 최첨단 항공기술은 물론이고 소재산업 등 관련 배경 기술도 최고 수준이어야 해요. 그래서 절대적인 선진국이 아니면 전투기를 만들기는 불가능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어느 날 갑자기 한국이라는 나라가 문득 궁금해서 사라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사라의 외할머니도 사라도 미국에서는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전애들은 이야기로는 늘 한국은 가난하고 힘든 나라였으니까요. 그들에게도 전쟁 직후 폐허가 된 그들의 조국을 떠올리는 게 고통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미국에서도 한국에 대한 소식을 하루가 다르게 자주 듣게 되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한국 기업들의 제품이 꽤 많이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었죠. 사라도 최근에서야 한국의 발전된 소식을 하나씩 전해 들으면서 한국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그때마다 의아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가 있지? 전쟁 직후 필리핀의 원조를 받고 아프리카보다도 더 못 살던 국가인 한국이 어떻게? 사라의 외할머니께서 들려주신 그 가난했던 나라가 맞나 싶었죠. 70년 만에 그렇게 변할 수 있다니 그건 솔직히 정말 믿기 힘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이 자체 모델로 독자적 전투기를 개발했다는 거예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아니, 절대 그럴 수가 없다고 생각했죠. 전투기를 만들려면 엄청난 국력과 기술력이 필요하단 걸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 사실이었어요.
T-50 고등훈련기와 KF-21 전투기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겉모습만 그럴듯하고 성능은 그저 그럴 거라고 상상했던 것 같아요. 어쨌건 전쟁 직후 폐허에서 70년 만에 전투기라는 걸 어떻게든 만들었다고 하니 과연 그 성능과 수준이 어느 정도일지 신기함에 약간의 호기심이 생기기는 했어요. 마침 북한에서 운용하고 있다고 하는 구소련제 전투기들의 성능을 저희가 한번 부대에서 재미삼아 다 같이 리뷰하고 스터디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제 기억이 맞다면 거의 60년 전 정도의 수준이었거든요. 아마도 한국에서 전투기를 개발했다면 그것도 독자 모델이라면 그저 북한의 전투기를 상대하는 정도의 성능이겠거니 생각했었죠. 어느 날 부대로 저에게 뜻밖의 초대장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대한민국 국방부였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뭐야? 저도 처음엔 제 눈을 의심했답니다. 서신에 포함되어 있는 편지의 내용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만든 전투기 시험 비행에 저를 초대한다는 거였어요. T-50 고등훈련기와 KF-21 전투기 2대 모두의 테스트 파일럿이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동안 좀 망설였습니다. 프랑스와 영국 등의 오랜 우방국들처럼 전투기 제작 경험이 있는 국가들에게 그들 국가의 독자 전투기 모델을 개발했을 때 테스트 파일럿을 요청받으면 불안함보다는 호기심과 흥분된 마음으로 즉시 초대에 응하곤 했거든요. 그런데 지구 반대편의 아시아의 작은 국가 한국에서 그것도 불과 70년 전 폐허가 되어 아무것도 없었던 나라에서 이제 처음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독자 모델 전투기에 대한 테스트라니. 이건 단순히 호기심으로 잘못 응답해서 도전했다간 제 목숨도 잃을 수 있는 너무나 위험한 모험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겁부터 났었죠. 전투기라는 것은 일반 비행기와는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심지어 한국이라는 나라는 민간 항공기조차 만들었다는 정보를 저는 지금껏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보잉이나 에어버스 같은 초대형 민간기가 아니어도 사실 일본, 중국이나 브라질 같은 나라에서도 중소형 항공기를 생산합니다. 아니면 그것보다 더 작은 세스나 같은 경량 항공기라도 만든 경험이 있어야 전투기라는 것을 만드는 흉내라도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전투기는 세계 몇 안 되는 나라만이 만들 수 있는 거고요. 한국에서 온 초대장에 적지 않게 당황한 저는 일단 집으로 돌아와 열심히 온라인 자료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비행기를 만들었길래 그러는 거야? 그렇게 시작된 작은 제 호기심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보 검색을 통해 확인한 한국이 개발한 전투기들은 제 예상을 어느 정도 가볍게 뛰어넘는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의 공군 전투력을 위협하는 정도로 무시무시한 것들이더군요. 제가 본 내용이 맞다면 이건 1세대, 2세대 전투기가 아니라 무려 가장 최신 전투기라는 5세대에 가까운 전투기더군요. 공군이 운용하는 전투기의 세대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제가 간단하게 전투기의 세대 구분을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1세대 전투기는 2차 대전 이후에 나온 제트 전투기들로 보통 마하 1 미만의 아음속 전투기들을 말합니다. 미사일이 없고 기관총, 기관포를 중심으로 한 근거리 전투기들이죠. 2세대 전투기는 초음속 전투기로서 미사일과 레이더가 장착되어 공대공 무기들도 장착되기 시작한 그 이후 세대 전투기를 말합니다. 3세대 전투기는 여기에 더해 공대공뿐 아니라 공대지 작전이 가능하죠. 한국 공군이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아 운용하던 F4 팬텀 같은 전투기가 대표적인 3세대 전투기죠. 4세대부터는 전혀 다른 차원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아날로그가 아닌 디지털이 적용되면서 컴퓨터를 탑재하여 비행제어와 전자장비들이 첨단화되어 장착된 전투기를 말하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F-15 이글 전투기가 대표적인 4세대 전투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의 5세대 전투기는 스텔스 기능이 추가되고 슈퍼크루즈 기능에 고기동성에 의한 여러 비행이 가능합니다. 5세대 전투기 한 대면 이전 세대의 전투기 수십 대와 싸워도 이길 수 있는 상상을 초월하는 성능이죠. 제가 처음 한국에서 전투기를 만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래서 저는 당연히 아무리 잘 만들었어 봐야 아날로그 전투기의 고성능 모델인 3세대 정도만 만들었어도 처음 전투기를 독자 생산한 국가치고는 굉장한 도전을 했고 나름 성공적이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이었죠. 그런데 뭐라고요? 무려 5세대 전투기를 한 방에 만들었다고요? 전쟁 후 정말 쑥대밭이 되어 온 나라의 배고픈 국민들 외에는 도대체 자원도 기술도 아무것도 없었던 그 한국이요. 저는 너무나 놀랍기도 하지만 동시에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한국인들이 혹시 과장이 심하거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 민족일까요? 저는 궁금함이 머릿속에서 끝없이 이어져 정말 미칠 것 같더군요. 그래서 결국 결심했습니다. 도대체 뭘 만들었다는 거야? 내 눈으로 직접 가서 봐야겠어.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결국 초대를 수락했고 가장 빠른 항공편을 구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전투기 시험 비행을 요청받아 방문한 첫 아시아 국가였기에 유럽이나 다른 국가에 방문할 때보다 솔직히 더 흥분되더군요. 긴 비행을 마치고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부터 적지 않게 놀랬어요. 현대적이고 세련된 공항의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공항에서 저를 맞이한 한국 공군 관계자들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전문성과 열정이 눈빛과 말투에서부터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저를 안내해준 젊은 장교의 영어 실력도 놀라웠고요. 그는 저에게 한국의 항공산업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듣다 보니 한국은 이미 세계적인 항공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더군요. 민간 항공기 부품 생산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오랜 준비 기간 동안 쌓은 경험으로 이제 자체 전투기 개발에 나섰다는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흥미가 생겼습니다. 시험 비행장으로 가는 길, 차창밖 풍경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서울의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이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이게 정말 70년 전 전쟁의 폐허였던 나라인가?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라의 외할머니께서 들려주신 옛 이야기가 문득 떠오르더군요. 그때의 한국과 지금의 한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 같았습니다. 시험 비행장에 도착하자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여러 나라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더군요. 모두들 한국의 새로운 전투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자니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드디어 브리핑 시간, 한국 기술진들의 설명이 시작됐습니다. 그들이 설명하는 T-50과 KF-21의 성능과 스펙은 놀라웠습니다. 최신 기술들이 그냥 전투기 기체 하나에 모두 녹아 응축되어 있었거든요. 특히 KF-21의 성능은 제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스텔스 성능, 초음속 순항, 첨단 레이더 시스템까지. 저는 그 자리에서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한국에 대한 무식함을 모두 깨야 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상상도 못할 정도로 훨씬 뛰어났거든요. 기체에 대한 소개와 브리핑이 모두 끝나고 실제 전투기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왔습니다. 활주로에 서 있는 T-50과 KF-21을 실물로 보는 순간 저는 그대로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나 세련된 디자인, 완벽한 조립 마감, 그리고 5세대 전투기로서의 강렬한 존재감. 이건 분명 세계 최고 수준의 전투기들이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미친 나라구나 하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드디어 시험 비행을 위해 활주로 경납고로 이동했습니다. 한국 공군 장교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제 캐리슨 대령님, 환영합니다. KF-21을 직접 만져보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끄는 대로 경납고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오늘 시험 비행할 KF-21 보라매가 우아하고 날렵한 모습으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와, 이게 정말 오늘 제가 테스트 파일럿할 기체입니까?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네, 대령님 순수 한국 기술로 개발했습니다.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였습니다. 시험 비행은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저도 모르게 흥분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가능합니다. 준비되셨나요, 대령님? 저는 망설임 없이 바로 비행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려 미칠 것 같았습니다. 조종석에 앉자 모든 것이 완벽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륙 준비를 마쳤습니다. 관제탑의 허가를 받고 활주로로 향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부드럽고 강력한 추진력이 느껴지더군요. 순식간에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놀라웠습니다. 반응 속도가 정말 뛰어나더군요. 고도를 높이면서 각종 성능을 테스트했습니다. 믿기지 않는 결과였습니다. 기동성, 속도, 스텔스 성능,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착륙 후 한국 공군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죠. KF-21 개발에 얼마나 걸렸나요?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본격적인 개발에 약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들이 답했습니다. 10년이라니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는 100년이 넘게 걸린 일을 한국은 겨우 10년 만에 해냈다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진심으로 궁금했습니다. 그들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에겐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힘,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항공 우주 산업은 어떻게 발전할 것 같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자신감 넘쳤습니다. 이미 새로운 위성 시험 발사 준비가 최종 마무리되어 갑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에겐 불가능이란 진짜 없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이 밝자
KF-21의 실전 능력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 전투기와 모의 전투를 벌였죠. 결과는 완전 충격적이었습니다. KF-21은 미국의 최신의 5세대 전투기와 대등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때로는 오히려 앞서는 모습도 있었죠. 레이더 회피 능력이 특히 뛰어났습니다. 착륙 후 한국 조종사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의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비행기로 조국의 하늘을 지키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한 조종사가 말했죠. 그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애국심과 기술력이 만난 결과물.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KF-21이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 관계자들과도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비전은 원대했습니다. KF-21은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세계 최고의 항공우주 강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꿈이 아닌 현실이 될 것 같았죠. 일주일간의 테스트 비행을 마치고 저는 다시 미국행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마음은 조금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놀라움과 감동이, 다른 한편으로는 약간의 위기감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동맹국이자 친구인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것은 매우 기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국의 절대적인 기술 우위가 위협받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죠.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활기 넘치는 도시들, 첨단 기술의 향연, 그리고 열정 가득한 사람들. 우리 미국도 변해야 할 때인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귀국 후 동료들에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그 정도야? 한국이 그렇게 발전했다고? 의아해하는 목소리들이었습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직접 가서 보고 경험했습니다.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시간이었죠. 한국의 기술력, 특히 KF-21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동료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우리도 한국을 본받아 좀 더 노력해야 할 것 같군.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내는 기쁜 듯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 보세요. 한국인은 반드시 해낸다니깐요. 할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정말 좋아하셨을 거예요. 그 말에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발전은 단순한 기술의 진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민족의 꿈과 열정, 그리고 끈기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잠들기 전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이룬 기적, 우리에게도 좋은 자극이 되겠지.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경험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로 말이죠. 한국의 이야기, KF-21의 성능,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열정과 도전 정신. 이것이야말로 세계가 알아야 할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잠이 들며 마지막으로 든 생각. 한국의 기적과 같은 발전은 모든 국가가 배워야 해. 절대 그냥 잊혀지면 안 돼. 한국의 발전사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7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역사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전쟁 직후의 모습은 듣던 대로 가히 충격적이었어요. 폐허가 된 나라, 오늘 당장 먹을 것조차 없는 사람들. 정말 상상하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끔찍한 상황에서 한국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고 해요. 오히려 더 열심히 일했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었다고 합니다. 60년대부터 한국은 경제 개발에 전력을 다했다고 해요.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한국의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일컫는 말이래요. 저는 그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흥미진진했어요. 한국은 처음에 경공업으로 시작했대요. 신발, 옷, 가발 같은 것들을 수출했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나 봐요. 70년대부터는 중화공업을 시작했대요. 조선, 자동차, 전자제품, 한국은 이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현대, 삼성, LG, 이런 기업들 들어보셨죠? 세계적인 기업들이에요. 저는 이 기업들의 성장 과정도 살펴봤어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한국 제품을 선호하지 않았대요. 메이드 인 코리아는 그 자체로 당시에는 싸구려 상표였답니다. 그런데도 한국 기업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더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죠. 품질은 높이고 가격은 낮추고 그렇게 세계 시장을 하나씩 정복해 나갔답니다. 8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은 또 다른 도전을 시작했어요. 바로 첨단 산업이었죠. 결국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이런 분야에서 한국은 세계 최고가 되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절반을 차지한대요. 삼성전자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기업이 되었고요. 이건 정말 미친 나라와 국민이 아닐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한국은 문화 수출도 시작했답니다. K로 시작하는 모든 문화 산업들 말이죠. K-팝, K-무비, K-드라마 이런 말 들어보셨죠? 한국 문화가 이제는 세계를 사로잡고 있어요. 저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한국의 교육열도 한몫했다고 해요. 한국인들은 교육을 정말 중요하게 여긴대요. 부모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놀라운 대한민국 인재들의 양성이겠죠.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도 대단했어요. 한국은 R&D 투자 비용을 국가적으로 아끼지 않았대요. GDP 대비 R&D 투자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결과 한국은 5G, 인공지능, 로봇 등 모든 첨단 기술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어요. 이런 배경 기술력이 있으니 최신형 전투기를 한 방에 만들 수 있는 건 당연한 이야기였네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한국은 언제든 원하는 게 있다면 못 만드는 게 없다고 말하는 게 맞겠군요. 자체 개발한 로켓으로 위성을 쏘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이 모든 것을 공부하면서 저는 깊은 충격과 감동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한국인들의 끈기와 노력이 대단했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모습. 정말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70년 만에 이렇게 변화한 나라가 또 있을까요? 한국의 발전 과정은 마치 영화 같았어요. 아니, 영화보다 더 드라마틱했죠. 한국의 이야기를 들으면 불가능은 없다는 말이 실감납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제 마음속에는 한국에 대한 열정이 가득 찼습니다. 그 놀라운 경험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처음엔 동료들이 제 이야기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어요. 잭, 당신 한국에 가서 도대체 뭘 보고 온 거야? 그들이 물었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여러분, 제가 보고 온 건 세상의 미래예요. 그리고는 한국의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나갔습니다. KF-21의 성능에 대해 설명하자 동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게 정말 한국에서 만든 거라고 놀라워하는 목소리들. 네, 그리고 그건 시작에 불과해요. 한국의 반도체 기술, 조선 기술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스마트폰, 가전제품, 우리 일상 곳곳에 이미 한국 기술이 넘쳐나고 있다고요. 동료들은 점점 더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발전할 수 있었을까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들의 노력은 정말 대단해요. 불굴의 의지로 가득 찬 나라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군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민간인들 사이에서도요. 한 번은 지역 로타리 클럽에서 강연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망설임 없이 수락했죠. 한국의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싶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저는 기적 같은 나라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한국전쟁 후의 폐허에서 시작해 지금의 모습까지. 그 과정에서 한국인들이 보여준 끈기와 창의성. 청중들은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고 질문도 쏟아졌습니다. 우리나라와 한국이 협력할 부분은 없을까요? 누군가 물었어요. 상상만 하면 됩니다. 무궁무진합니다. 한국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해질 겁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자주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게 됐어요. 한 방송사 인터뷰에 초대되기도 하고 지역신문에 칼럼도 썼죠. 제 임무는 이제 하늘을 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과 미국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것도 제 소명이 됐어요. 양국 간의 기술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치면 하늘의 별도 딸 수 있을 거예요. 이런 활동을 하면 할수록 한국에 대한 제 애정도 커져갔어요. 이제 제 삶의 일부가 된 것 같아요. 놀라운 나라 대한민국이요. 저는 이제 기적의 나라 한국의 영원한 팬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정말 존경합니다. 여러분이 보여주신 기적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